트럼프의 그린란드 쇼핑 시즌 2 이번엔 진짜 산다. 긴급 속보 미국 대통령 세계 최대 섬 장바구니 담기 시도. 이게 무슨 21세기판 알래스카 매입이야? 여러분 잠깐 이것 좀 보세요. 2025년 현재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영토를 보고 저거 얼마야?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아예 전담 특사를 임명하고 부통령까지 현장 방문시키며 본격적으로 영토 쇼핑에 나섰습니다. 매물의 이름? 그린란드. 면적? 한반도의 10배 216만 km. 현재 주인? 덴마크, 정확히는 덴마크령 자치구. 예상 가격? 1조 달러 이상 협상 가능? 부동산 거물 출신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엔 정말로 진짜로 찐으로 그린란드를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덴마크는 야 이 양반아 여기가 무슨 부동산 중개 사이트야? 라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역대급 국제 부동산 쇼핑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장 저 섬 진짜 사고 싶은데? 마이너스 트럼프의 집착은 계속된다. 2019년 1차 시도 참담한 실패. 사실 이 이야기는 201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처음으로 그린란드 사면 안 돼? 라고 물었을 때 전 세계는 농담이겠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트럼프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덴마크 방문을 앞두고 그린란드 매입에 관심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고 덴마크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단 한 단어로 답했습니다. 어부서도 황당하다. 트럼프는 발끈해서 덴마크 방문을 취소했고 양국 관계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린란드답게 말이죠. 2025년 시즌2는 더 강력하다. 6년이 지난 2025년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그린란드 이야기가 재점화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수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3종 세트.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 JD 벤스 부통령 그린란드 미군 기지 직접 방문. 군사력 배제 못해라는 폭탄 발언. 이건 그냥 관심 표명이 아니라 전략적 압박입니다. 트럼프는 본격적으로 그린란드 프로젝트에 들어간 겁니다. 특사 임명식 미션 임파서블 그린란드 편. 제프 랜드리 주지사가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되었을 때의 대화를 상상해 봅시다. 트럼프 랜드리, 자네가 그린란드 특사야. 랜드리 저기. 대통령님, 전 루이지애나 주지사인데요. 트럼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서 계약서 사인 받아와. 랜드리. 네. 랜드리 주지사는 임명 소식을 듣고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그린란드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미래에 필수적입니다. 네, 루이지애나에서 그린란드까지 거리는 약 5,000km입니다. 하지만 애국심에는 거리가 없다고 하니까요. 부통령의 현장 방문 덴마크 아웃. 미국인? JD 벤스 부통령은 더 직접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그린란드의 툴레 공군기지를 방문해 미군 병사들과 일부 주민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한 말이 가관입니다.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위해 뭘 해줬나요? 솔직히 별로 안 해준 것 같은데요. 미국이랑 함께하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이건 거의 너네 지금 부모 누구야? 우리가 더 나은 부모 될 수 있는데? 급 발언입니다. 덴마크 외교부는 이 발언을 듣고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고 외무장관은 미국이 동맹국을 이렇게 대하다니 충격적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최악의 폭탄 군사력? 배제 안 해. 그리고 진짜 문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죠. 기자 대통령님, 그린란드 합병을 위해 군사력이나 경제적 강압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트럼프 노, I can't assure you either of those two. 즉, 군사력 쓸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어라는 뜻입니다. 이 순간 전 세계 외교관들의 집단 멘붕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21세기 유엔이 존재하는 시대에 강대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영토에 대해 힘으로라도 가져갈 수 있다고 시사한 겁니다. 이장 대체 왜 얼음덩어리를 원하나? 도대체 왜 그린란드?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거긴 춥잖아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인구 약 5만 7천.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와 그의 참모진가 보는 그린란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EU 1 빙하 및 보물창고 마이너스 천연자원 대박. 그린란드는 겉으로 보면 얼음덩어리지만 그 아래에는 21세기 필수 자원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린란드에 숨겨진 보물. 히토류 스마트폰, 전기차, 미사일 유도 시스템의 필수. 현재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70% 장악 중인데 그린란드가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석유 앤드 천연가스 아직 개발 안 된 막대한 양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금, 다이아몬드, 우라늄 각종 광물 자원의 보고. 더 무서운 건 기후 변화가 이 자원들을 더 쉽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채굴이 점점 쉬워지고 있거든요. 트럼프의 계산은 간단합니다. 지금 사면 나중에 대박. EU 2 북극 항로 돈의 길목. 기후 변화로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 항로노던 시 루트가 새로운 무역 루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의 장점. 아시아 유럽 운송 시간 40% 단축.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 통행료 제로. 해적 위험 지역 회피. 그린란드는 바로 이 북극 항로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여기를 장악하면 21세기 해상 무역의 톨게이트를 손에 넣는 셈이죠. 상상해 보세요.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모든 컨테이너선이 그린란드 앞바다를 지나간다면, 미국이 그 길목을 장악한다면, 트럼프 통행료? 아니면 우회? EU 3 러시아 중국 견제 마이너스 지정학적 요새. 그린란드에는 이미 미국의 튤레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소련, 지금은 러시아를 감시하던 최전방 기지죠. 현재 북극에서 벌어지는 일. 러시아 북극 군사력 대폭 강화 중. 중국 빙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로 북극 진출 시도. 미국어? 우리 북극에서 밀리는 거 아니야? 트럼프의 입장에서 그린란드는 러시아 ICBM 탐지 최적 위치, 중국의 북극 진출 차단, 미국의 북극 패권 확립. 간단히 말해 여기 내 땅이면 중국 러시아는 손도 못 대. EU 사크면 좋잖아. 마이너스 트럼프의 사이즈 집착.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것도 진담입니다. 트럼프는 평생 큰 것 좋은 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트럼프 타워도 크고 골프장도 크고 심지어 손도 작다는 말에 발끈할 정도죠. 그린란드는 세계 최대의 섬입니다. 216만 km. 참고로 알래스카 170만 km, 텍사스 70만 km, 한반도 22만 km. 만약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미국에 추가하면 나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땅을 추가한 대통령이다. 심지어 알래스카보다 크다. 이런 업적을 역사책에 남기고 싶은 거죠. 일종의 레거시 집착입니다. 3장 덴마크의 절규 마이너스 2집은 비매품입니다. 자, 이제 피해자 입장을 들어볼까요? 덴마크는 약 300년간 그린란드를 관리해 왔습니다. 현재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자치령으로, 내정은 자체 정부가, 외교 국방은 덴마크가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나타나서 얼마면 돼?
라고 물으니 덴마크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브서드 시즌 2 덴마크의 단호한 거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2019년에 이어 2025년에도 같은 답을 했습니다.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닙니다.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 사람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린란드 무테에게대 총리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도 덴마크 사람도 아닌 그린란드 사람입니다. 우리 땅은 팔지 않습니다. 미국 대사 소환 사장님 좀 말려주세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덴마크 외무장관은 주덴마크 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소환 조치했습니다. 외교 용어에서 소환은 매우 강력한 항의의 표시입니다. 쉽게 말해 당신네 나라 지금 뭐 하는 거냐? 는 뜻이죠. 외무장관 귀국 정부의 발언은 양국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합니다. 미국 대사 속마음 저도 어이가 없는데요. 저는 그냥 월급쟁이일 뿐인데 EU의 지원 사격 미국 선 넘지 마. 다행히 덴마크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유럽연합 EU 전체가 덴마크를 지원하고 나섰거든요. EU 집행위원회 성명. EU 회원국의 영토 주권은 절대 침해될 수 없다.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길 바란다. 독일 총리 21세기에 이런 일이 믿기 어렵다. 프랑스 대통령 유럽의 땅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EU 외교대표 미국이 국제법을 존중하길 촉구한다. 이건 단순히 덴마크 vs 미국이 아니라 EU vs 트럼프로 확대되는 중입니다. 그린란드 주민들, 우린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요.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들, 그린란드 주민 5만 7천 명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론조사 결과 약 70%가 미국 합병 반대. 수도 누크의 한 주민 인터뷰. 우린 덴마크랑 잘 지내고 있어요. 자치권도 있고 복지도 좋고. 갑자기 미국 아저씨가 나타나서 우리 집으로 올래?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일부는 독립을 원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미국령이 되느니 차라리 지금 상태 유지를 선호합니다. 그린란드 청년 단체 대표. 우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21세기에 사람이 사는 땅을 사고 판다는 발상 자체가 식민지 시대 사고방식입니다. 사장 역사는 반복된다? 미국의 영토 확장 DNA. 미국이 땅 사는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 맞습니다. 사실 미국의 역사는 영토 확장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부동산 거래들. 1803년 루이지애나 매입. 판매자 프랑스 나폴레옹. 가격 1,500만 달러, 현재 가치 약 3억 달러. 면적 215만 km 미국 중부 대부분. 평가 초대박 거래. 1867년 알래스카 매입. 판매자 러시아. 가격 720만 달러. 당시 반응 쓸모없는 얼음 땅을 왜 사? 일명 슈워드의 어리석음. 현재 평가 신의 한 수. 1917년 버진 아일랜드 매입. 판매자 덴마크. 가격 2,500만 달러. 평가 성공적인 거래. 보세요. 미국은 이미 덴마크한테서 땅을 산 전적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108년 전에도 덴마크랑 거래했잖아. 이번에도 하면 되지. 하지만 2025년 1867년. 문제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19세기. 발견하면 내 땅. 원주민 의사? 중요하지 않음. 국제법? 그게 뭔데? 21세기. 자결권 셀프 마이너스 디터머네이션. 국제법 인터내셔널로. 인권 휴먼 라이츠. 그린란드는 무주공산이 아니라 5만 7천 명이 사는 자치령이고 이들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오작 만약에 정말로 거래가 성사된다면 물론 가능성은 0.01%도 안 되지만 재미삼아 상상해 봅시다. 예상 가격 얼마면 돼요? 부동산 전문가들의 추산. 자원 가치 최소 5천억 달러. 전략적 가치 측정 불가. 땅값 수천억 달러. 총합 최소 1조 1.5조 달러. 참고로 맨해튼 부동산 시장 전체 약 1조 달러. 애플 시가총액 약 3조 달러. 즉 그린란드를 사려면 애플 회사 13값을 내야 합니다. 그린란드가 미국령이 된다면 시나리오 1 첫 번째 주. 성조기에 별 하나 추가. 그린란드 주민 미국 시민. 상원의원 2명, 하원의원 1명 배정. 대통령 선거 참여 가능. 시나리오 2 준주 테리토리. 푸에르토리코처럼 완전한 주가 아닌 준주. 제한적인 투표권. 연방 세금 면제. 시나리오 3 특별 행정구. 홍콩 스타일의 일국 양제. 높은 자치권 유지. 하지만 국방 외교는 미국. 어떤 시나리오든 상상만으로도 복잡합니다. 덴마크의 상실. 덴마크로서는 300년 역사 상실. 북극 영향력 제로. EU 내 위상 추락. 국가적 자존심 붕괴. 게다가 다음 선거에서 현 정부는 100% 물러나야 할 겁니다. 6장 이건 협상 전술일까? 진심일까?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집착이 다른 목적을 위한 페이크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가설일 국내 정치쇼. 목적 강한 리더십 이미지 구축. 지지자들에게 나는 미국을 더 크게,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한다. 는 메시지를 줍니다. 실제로 이뤄지지 않아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죠. 나는 알래스카보다 큰 땅을 추가하려 했다. 민주당이 막았다. 가설 ENATO 압박용. 목적 유럽 국방비 증액 압박. 트럼프는 계속해서 유럽 국가들이 NATO 국방비를 더 내야 한다고 압박해왔습니다. 그린란드 문제로 덴마크와 EU를 긴장시키면 덴마크 알겠어요. 국방비 더 낼게요. EU 미국이 화났네. 우리도 더 내자. 일종의 협상 레버리지입니다. 가설 3 진짜로 사고 싶다. 목적 그냥 진심. 트럼프는 평생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에게 땅같이 힘입니다. 세계 최대의 섬을 미국에 추가한다는 건 그에게 최고의 딜이자 역사에 남을 내 것일 겁니다. 어떤 부동산 재벌이 나 맨해튼 전체 샀어 라고 자랑하는 것과 비슷한 심리죠. 7장 국제사회의 반응 마이너스 미국 정신 차려. 캐나다 설마. 우리도? 트럼프는 그린란드뿐 아니라 캐나다도 5첫 번째 주로 합병하고 싶다는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스틴 트리도 전 총리 캐나다는 절대 미국의 5첫 번째 주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캐나다 국민들의 반응 우린 의료보험 공짜인데 왜 미국으로 가? 파나마 운하도 되찾고 싶다고요?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도 다시 미국 손에 넣고 싶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파나마 정부 운하는 우리 거예요. 1999년에 정식으로 반환받았고요.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러시아, 중국 그래? 그럼 우리도. 가장 위험한 건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입니다. 미국이 힘으로 영토를 확장할 수도 있다고 암시하면 러시아 그래? 그럼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도 괜찮겠네? 중국, 미국도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돼? 대만, 남중국 해가자. 트럼프의 발언은 국제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8장 만약 당신이 덴마크 총리라면? 자, 역지사지 타임입니다. 당신이 덴마크 총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지 A 절대 안 팔아요. 현재 전략, 장점, 자존심 지킴,
국제법 준수, EU 지지 확보. 단점, 미국과의 관계 악화, NATO 지원 감소 가능성, 경제 보복 우려, 선택지비 협상 테이블에 앉기. 장점, 다른 것을 얻어낼 기회, 관계 유지. 단점, 협상 가능이라는 잘못된 신호, 국내 여론 악화, 선택지 C 그린란드 독립 지원. 장점, 더 이상 판매자 아님, 도덕적 우위 확보. 단점, 독립 그린란드가 미국과 협상할 수도. 300년 역사 종료. 에필로그 얼음 전쟁은 계속된다. 최종 스코어보드. 트럼프, 전 세계 관심 획득 원하는 대로. 강한 리더 이미지 구축. 그린란드 획득 실패.